자, 여러분, 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부터 이제 졸업 논문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졸업 논문의 목적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화학 전공 3년 동안의 이수한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강의 수업에서 간과되기 쉬운 주제 설정, 과제 수행, 문제 해결 능력 등 방법론적인 학습과 화학 학문의 응용 및 최근 연구 분야를 경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심 있는 화학 분야의 주제를 설정하여 문헌조사 및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실험 방법 및 관련 기술을 습득하여 대학원 연계 및 화학 관련 분야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을 고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먼저 대상은 이제 화학과 3학년, 4학년 학생. 그리고 그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그 랩을 정하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동안에 뭔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논문연구원을 신청하고, 2학기도 논문연구위를 신청하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아까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화학이라는 학문이 뭔가 기초학문이고, 뭐 어떤 그동안에 자연과학 학문, 자연과학 분야니까는 그 학문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동안에 이제 개발되었던, 그동안에 이제 알려졌던 사실들을 공부를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것들을 해야 되니까 사실 대학교 4년 동안에 이제 뭔가 뭐 새로운 거를 갖다가 이제 해보기는 좀 어렵죠. 어떤 그 학문의 역사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이제 졸업하고 나서 가려면은 그때 현장에서 지금 실제로 어떤 부분들이 사용되고 있느냐, 어떤 것들이 이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조금 그 산업 현장에 나가서 어떤 어떤 뭔가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불식시킬 수 있을까, 빨리 적응할 수 있게끔 할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전에는 이제 졸업 시험을 봤었는데 졸업 시험하고 이제 졸업 논문하고 이제 병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을 그냥 시험을 보는 것보다는 졸업 논문으로 바꿔서 뭐 그래도 뭔가 졸업 논문을 하면 뭔가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니까 조금 또 어떤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졸업 논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강의 수업, 우리가 보면 이제 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강의 수업이죠. 강의 수업 하면 어떻습니까? 뭐 보면 지금 문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토론 수업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이과 수업은 사실 토론 수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또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토론 수업을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일단 학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수업 현장은. 수업을 시작해서 뭔가 뭐 토론을 하자 그러면 전부 다 입을 닫죠. 뭐 그래서 이제 참 토론 수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많은데도 농담 삼아 얘기를 하지만 4월 벚꽃이 화창할 때 이제 벚꽃나무 밑에서 이제 우리가 벚꽃도 구경하면서 거기서 이제 둘러 앉아서 뭔가 토론 수업을 하고자 하는 게 이제 뭐 학생들이 원하는 거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래 보이긴 한데, 딱 들어앉아서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떤 토론 수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뭐 저도 이제 그래서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회사에서 필요한 업무는 뭡니까? 뭔가 시험 잘 보고 문제 나오면 잘 풀고 뭐 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수행하고 그거 갖다가 이제 어떤 기획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에 대한 어떤 관련 분야를 조사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랬을 때, 뭐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들, 주저 설정, 과제 수행, 문제 해결 능력 등 그런 방법론적인 학습이 이제 중요하죠.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여러분들 졸업 논문을 해서 졸업 논문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먼저 과제가 주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 설정하려면 이제 문헌 조사를 해야겠죠.
어떻게 이제 시장 조사하듯이, 그 다음에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난관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그냥 함축되어 있는 게 또 졸업 논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졸업 논문 발표를 한다 그러면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또 프레젠테이션하는, 뭐 그 발표를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공감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화학에서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우는 것들은 뭐 하여튼 조금 보면 그 이전의 것들이죠. 그것들 이제 그것들이 토대가 되긴 하지만, 현대 화학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의 응용이라든가 뭐 최근 연구 분야를 한번 나름, 뭐 그 모든 분야를 알 수는 없고, 나름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한 분야를 정해서 그쪽에서 한번 자기가 이제 조사해보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분야 괜찮겠다 해서 자기 진로에 어떤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냐 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취지에서 이제 졸업 논문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화학 분야의 주제를 선정하여 물론조사 및 연구 현황 파악하고, 결국 또는 화학하면 뭡니까? 화학하면 실험 과학이죠. 실험 학문. 실험이 중요한 그 그 어떤 중요성이 가장 큰 그 학문 중에 학문인데, 그런 아무래도 이제 실험하면 여러분, 그래서 화학과 실험이 이제 뭐 많지만, 전공 과정으로 유기화학 실험, 물리화학 실험, 분석화학 실험, 무기화학 실험, 뭐 해서 이제 전공 필수로도 정해져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런 방법들보다는 그건 또 일반적인 방법인 거고, 각 실험실에서 실험실 주제에 따른 어떤 최근 실험 방법들을 갖다가 이제 경험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관련 기술들을 습득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졸업 논문제를 이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화학 관련 분야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 그런 것들 토대로 이제 어떤 실제 현장에 갔을 때의 업무 능력이 이제 부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2005년 8월 졸업 예정자부터, 그러니까 2003년 되겠죠. 2003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해서 벌써 횟수로 지금 이제 뭐 거의 28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2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래서 졸업 종합 시험을 안 하고 졸업 논문을 이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 뭐 이상이 뭐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고, 또 어떤 에피소드를 갖다 조금 숨겨진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사실은 졸업 종합 시험을 보면 교수님들도 편하시죠. 근데 졸업 종합 시험이라는 게 뭡니까, 보면. 하여튼간 뭐 봐서 60점 이상이면 화학 전공 과목 하면 뭐 물리, 유기, 분석, 무기죠. 그래서 네 분야 시험을 봐서 이제 네 과목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학년 이제 2학기 때, 2학년 때 배웠던 거, 3학년 때 배웠던 거, 그거 시험 보려고 그러면 깝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가는 졸업을,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니니까 되게 이제 통과를 하는데, 항상 몇 학생들이 어떤 점수를 낮게 맞는데, 뭐 그런 학생을 보면 이제 그래서 2차 시험도 보고 3차 시험도 보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2차 시험, 3차 시험 해봤자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통과를 못한 학생들이 이제 생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졸업을 4년 동안 해왔는데 졸업을 안 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보면 사실 졸업 시험 보는 학생들도 이미 이제 화학과 쪽으로 또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데, 그걸 딱 공부하려니 또 어렵고 힘들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도 힘들고, 그게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 시험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냥 요식행위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보면 서로 이제 불편하고 서로 힘든 거, 이득이 안 되는 거, 차라리 졸업 시험을 없애고 졸업 논문을 하자. 졸업 논문을 하면 어찌됐거나 이제 보고서 졸업 논문도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어찌됐건 이제 발표를 한다, 논문 발표를 한다, 포스터 발표를 한다, 그럼 자기가 나가서 어떤 뭔가를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어떤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취지를 갖다가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자, 평가는 이제 이건 뭐 중간 보고서 논문 연구 듣는 사람에도 해당되긴 할 텐데 졸업 논문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긴 한데 일단 보면 이제 중간 보고서를 쓰고 논문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연구 1회 과정에 해당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포스터 발표하고 졸업 논문을 써서 그 평가 점수로 4학년 논문 연구 1, 2 수강 학점을 대치하고 졸업을 패스페이를 갖다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학교 논문 연구 성적이 70점 이상인 사람은 이제 졸업을 한다. 라고 했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도는 이제 논문 연구 1, 2를 수강하는 걸 이제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졸업 논문일 또 논문 연구를 왜 또 들어야 되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논문 연구 1, 2 수강은 필수에서 선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 대상자이면서도 논문 연구를 안 들어도 되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논문 연구 과목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논문 연구 안 듣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3, 4학년 대상자들은 반드시 보고서 이것들을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도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이제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 신청 및 배정은 지도교수 신청은 3학년 1학기 말, 3학년 1학기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배정은 지도교수들은 원래는 균등 배분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보직 또는 연가, 그리고 어떤 실험실 사정에 따라서 상하한선을 조정을 하자 해서 이제 그냥 명시적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 정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꼭 이게 10명을 해야 된다, 최소 4명 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이제 상한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학생들의 지망이 중요하니까 학생들의 1, 2, 3 지망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와의 의견을 고려를 해서, 이제 지망 순서대로 이제 교수님 사정에 따라서 이제 인원을 배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 2, 3 지망이 하지만 실험을 희망하는, 그러니까 이 졸업 논문을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2가지겠죠. 실제 연구실에 들어가서 그 방에서 어떤 연구 주제를 받아서 실험을 해가지고 실험을 토대로 이제 논문을 쓰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떤 문헌조사, 이전에 나왔던 논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요약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다음에 리뷰라고 그래요, 리뷰 2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실험하는 학생들이 보면 아무래도 교수님 입장에서는 시간도 많이 가고 물적,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지원들이 필요하니까 실험하는 학생은 우선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험하는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이제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종 지망에서도 배정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임의 배정을 해야죠. 그래서 한 실험실당 10명 초과하지 못하게끔. 그럼 이제 어떤 많은 데서 아무래도 좀 어떤 탈락될 확률이 높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연구 내용은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제 실험, 그 방에서 어떤 실험실에서 어떤 연구 주제야 조금 이제 유사한, 부합되는 쪽으로 이제 실험하고, 또 그 분야에 대한 논문, 최근 연구 논문에 대한 리뷰. 그래서 리뷰를 하는 건데, 사실 리뷰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한 개 논문만 찾아서 그걸 갖다 그냥 번역하는 형태로 이제 지어주는데, 그것도 제약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한 가지 논문을 번역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련된 분야 논문들을 여러 개를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뭔가 줄거리가 이야기가 되게끔 새로 재구성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전망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평가, 자기만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이제 피력하게끔 하는 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리뷰 논문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조금 대가들이나 조금 가능한 일이고,
사실 보통 사람들도 조금 힘들죠. 근데 학부를 졸업하는 학생들한테는 사실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개는 보면 논문 하나 교수님한테 이제 배정받아서 갖다가 이제 그냥 번역해서 단지 그 논문의 내용을 갖다 안에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정도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여러 개의 논문을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것이 진정한 어떤 목적이라는 거를 이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 논문 주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실험이라든가 리뷰 논문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막연하게 생각이 돼서 걱정이 되긴 할 텐데, 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레이저 포면 반응 연구실이라고 해서 제 실험실에서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학생들의 논문 분야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가 보면은 이제 나노 머티리얼, 요새 하도 이제 나노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화학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나노 쪽 분야 중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제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나노 머티리얼을 갖다가 이제 합성하거나 이제 그것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방법 분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머티리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머티리얼이 있을 테니까는 그 중에서도 메탈이나 메탈 옥사이드 나노 스트럭처, 산화물, 금속 산화물이죠.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그래서 금속 산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재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나노 입자 또는 나노 와이어 또는 나노 벨트, 1차원이나 2차원 나노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합성하고 그것들의 성질이 어떻게 같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노 와이어를 이용한 이제 가스 센서, 가스 센서를 나노 와이어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분야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보면 카본 퀀텀 닷에서 CQD를 갖다가 어떻게 합성하고 그것들의 성질 응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험실에 와본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질량 분석이라고 이제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떤 매스 스펙트로미터 중에서도 기기 어떤 종류가 아주 다양하게 많은데, 어떤 상용으로 나와 있어서 어떤 실제로 이제 분석에 활용되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분석 기법을 개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면 매스 인스트루멘테이션, 매스 기기를 갖다가 이제 개발하고 어떤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부착시키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앰모스피릭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에서 이제 대기압하에서 이제 작동하는 데이 포터블 매스, 그래서 휴대용 매스 그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 또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레이저 데포지션, 그래서 이제 펄스 레이저를 이용한 어떤 증착, 그래서 심필름 프로세스, 심필름도 이것도 이제 나노 구조와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소재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인데, 그래서 보면 이제 심필름을 갖다가 이제 형광체 형광체로 방막을 만들어서 광특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형광체 방막을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또 사용되냐면, 평판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많은 것들이 이제 방막형 형광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도 이제 한때 연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닉, 전자 디바이스 필름, 그 다음에 옵티컬 심필름, 어떤 광학 소재를 갖는 얇은 물질들을 이제 했었고, 우리 이제 보면 또 이런 방막을 증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펄스드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펄스드 레이저를 어떤 물질에 때려줬을 때 거기서 이제 플럼이라서 불꽃이 나옵니다. 플럼을 이제 진단하는, 플럼 속에는 이제 튀어나온 플럼에 어떤 우리가 증착하고자 하는 물질들이, 생물체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물리적인 특성, 에너지라든가 속도라든가 퍼져나가는 각도, 또 밀도, 그 안에서 존재하는 어떤 화학종의 형태, 즉 중성 형태로 있느냐, 일가 이온이냐, 이가 이온이냐, 아니면 이제 클러스 복합체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막 형성된 막의 어떤 성질이 이제 영향을 받는데,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메이징, 어떤 플럼을 갖다가 이메이징, 어떤 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니까 분광학적으로 이제
어떤 그 플럼의 조성이라든가 어떤 그 성질을 그 연구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가스 센서, 인노우즈 쪽으로도 이제 뭐 연구를 했었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그 연구실에서 그 연구하는 어떤 주제죠. 연구실에서 어떤 특정 주제, 우리 그러니까 레이저 표면 반응 연구실 어떤 그 주제가 되겠고, 그 외로 보면 이제 학생들이 보면 이제 그 교직하는 학생들이 와서 과학 교육 쪽으로, 그래서 뭐 화학 교육에, 그러니까 일반 화학이라든가 분석 화학이라든가 물리화학, 어떤 그 중고등학교에서 화학을 갖다가 이제 그 소개하기 위한 어떤 실험 항목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논문을 썼었고, 그리고 그 실험실에 보면 또 보면 옛날에 한데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어떤 그 애니메이션 그런 것들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일반화학이나 중동화학 과정의 실험을 갖다가 어떤 컴퓨터, 전산화, 시뮬레이션 쪽으로. 사실 보면 이제 물리나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실험을 갖다가 전산으로 대체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래도 좀 쉬운데, 화학은 보면 끓이고 뭐 찢고 볶고 뭐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전산화된 프로그램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서 뭐 그 시뮬레이션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시연도 하고 뭐 썼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타 분야로 이제 보면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법과학. 요새 이제 그때 CSI 그 드라마, 미국 드라마 CSI가 한참 그 어떤 그 인기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이제 CSI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 물질들과 특성할 때 보면 뭐, 그, 항상 보면 뭐, 원소 분석기도 이제 통해서, 이건 어느 회사 물질이다, 뭐, 언제 때 나왔다, 뭐, 아니면 또 뭐, 지문에서 나온 것들 통해가지고 이제 뭐, 노래 쭉 나타나면 뭐,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뭐 어떤 성분들이 있고 뭐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CSI에 활용되는 화학 기법, 뭐 그런 것들이 것들이냐. 그쪽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학생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그 뭐, 케미스트리인데 밀리터리. 군대에서 사용되는 화학.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많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이제 방독, 어떤 그 화생방 교육도 이제 그럴 거고, 그 다음에 화약, 폭약의 종류. 그래서 전부 다 화학물질 아닙니까? 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정리해서 이제 발표한 학생도 있었고, 좀 특이한 학생이라고 보면, 요새 뭐 성형외과 시술에서 레이저 응용. 성형외과 요새 뭐 점 빼고 뭐 그럴 때 뭐 레이저 많이 받죠. 그거 보면 이제 어떤 그 점이 그 사용되는 점이라든가 어떤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레이저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레이저들이 어떤 이유로 그런 시술에 적용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더 최근 개발되고 있는 기기 분석 기법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특별한 사회로 관심이 있는 분야 등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연구 주제 논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특별히 꼭 그 뭐 교수님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라 특별히 이제 뭐 어떤 쪽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 의견을 내놓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자기 주제를 결정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크게는 보면 그게 이제 물리화학적 분야인지 유기학적 분야인지 무기학적 분야인지 뭐 그런 것들은 좀 크게 이제 그 구분을 해서 그 맞는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업 논문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 졸업 논문 일정은 뭐 2020학년도 졸업 논문 일정에서 2021학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논문연구원 그 수강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되었을 테니까. 그런데 보면 이제 그 졸업 논문 일정으로 보면은 이제 그 한 학기 휴학했다가 이제 코스모스 졸업인 학생들이 있죠. 그런 그 학생들은 이제 지금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한 학기를 늦춰서 생각하거나 한 학기를 이제 땡겨서 생각하거나 하면 되겠죠. 또 그리고 이제 보면 또 그 대상이 보면은 이제 올 1학기 때 3학년 1학기에 이제 그 졸업 논문 신청을 하고 뭐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은 아마 이제 1년을 땡겨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하여튼 어찌됐건 이제 지금 이제 보면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2001년 2월 졸업 예정자면은 벌써 이제 그 작년에 그 졸업 논문
지도교수를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보면 2019년 4월 말 졸업 논문 설명회와 이제 연구실 소개를 듣고 그때 이제 신청을 했을 건데, 그럼 이제 금년도 이제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는 2020년 일정이죠. 지금 3학년 1학기 학생들.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연구실 소개를 해서 이제 그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 일찍 종식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4월 말에 이제 그 졸업 논문 설명회를 하고 연구실을 설명회하고 연구실 소개를 하고 이제 그 신청을 받을 텐데,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좀 더 기간을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런 졸업 논문 설명회하고 연구실 소개를 갖다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4월 말에 졸업 논문 설명회하고 연구실 소개를 받은 걸 토대로 해서 5월 초에 이제 졸업 논문 실험실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겠죠. 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희망하는 실험실 교수님을 면담을 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관심이 있다, 어떤 일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어떤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진행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먼저 면담을 하면 되겠죠.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겠죠. 그 5월 말에 이제 졸업 논문 수행 실험실 이제 그 배정을 할 거고, 뭐 실험실 아까 얘기했듯이 최소 3인에서 최대 8인 정도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뭐 그렇게 이제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신청하는 한 대가 가능하면 이제 배정받을 수 있게끔 이제 할 건데, 너무 많이 몰리면 조금 조절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 졸업 논문 과제목 제출.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 작년 12월 말에 졸업 논문 과제목 제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아마 제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 논문 과제목 제출은 뭐 필수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논문 계획서 낼 때 이제 같이 내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생략된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2021년,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졸업 논문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2019년 뭐 하여튼 1학기 끝나고 배정을 받았으니까는 2학기 동안에 이제 뭐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해서 뭐 넌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럼 이제 그 논문을 배정받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실에서 충분히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선배들과 이제 같이 지도를 받으면서 뭔가 이제 3학년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어떤 뭔가 이제 경험을 했을 테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졸업 논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31일이 이제 원래는 이제 졸업 논문 계획서 제출인데, 이것도 만약 여러분들 이제 하여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정이 아무래도 지연이 되고, 어떤 또 교수님들하고 이제 상담도 안 받고 했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연기해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4월 30일까지 연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4월 중에 이제 중식이 되면 4월 30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또 더 길어진다, 그러면 좀 더 연기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중간 어떤 진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정리해서 이제 여태까지 1학기 동안에 이제 한 걸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양면 인쇄본을 3부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뭐 학기가 뭐 제대로 이제 진행이 돼서 이때까지는 뭐 되진 않겠습니까? 근데 또 뭐 특이상 뭐 중간고사라든가 기말고사 같은 것들이 늦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금 어떤 기한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것까지가 이제 논문연구원에서 이제 다뤄지는 내용들이고, 1학기 때죠. 그 다음에 2학기 때에 가면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또 실험하는 학생들은 이제 부지런히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리뷰하는 논문 한 학생들은 뭐 1학기 동안 중간보고서 썼을 때 리뷰했던 점들을 보완해서 뭐 이제 어떤 최종적으로 어떤 내용을 이제 주거를 엮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10월 13일 졸업 논문 발표, 숭실 축전 기간 중이니까는 뭐 13일에서 이제 조금 바뀔 수도 있겠죠. 요새는 보면 또 숭실 축전 기간을 조금 땡겨서 하니까, 근데 10월 첫째 주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숙시 측정 기간 중에 또는 어떤 졸업 여러분들 이제 개교 기념회, 그러니까 개교 기념일 10월 10일이 유리하긴 하겠네요. 작년도 10월 10일 날이죠.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제 그 졸업 논문 발표회를 갖게 됩니다. 포스터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뭐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뭐 정리했더니 이런 내용이고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 이런 결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그 여러 학생들 또는 그 후배들한테 또는 교수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발표를. 그러면 이제 11월 30일, 그러니까 11월 말 중에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가을 학기, 이번에 2011년, 아니 2020년 8월 졸업한 학생이면 어떻습니까? 요거 이번 학기에 요걸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긴가 요거 졸업 논문 발표를 해야 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제 수년이 되든지 땡겨지든지 아니면 또 수년 되든지 뭐 하면 될 텐데, 구체적인 건 또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논문 연구 1 수강자의 경우, 졸업 논문 한 사람 중에서도 논문 연구 1을 듣는 사람들은 인쇄본은 과사무실에서 제출을 하고, 졸업 논문 계획서하고 중간고사 파일은 뭐 여러분들 어차피 워딩에서 워드 작업을 할 테니까 워드 파일을 갖다가 스마트 캠퍼스에 탑재해서 과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따로 공지를 낼 테니까는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8월 졸업 예정자 또는 휴학 복학생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다 똑같이 그냥 3학년, 4학년 같이 올라오면 되는데, 누구는 휴학했다가 1년 뒤에 들어오기도 하고, 누구는 휴학했다 6개월 뒤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1년 6개월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일정이 또 꼬이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 이번 이제 8월 졸업 예정 학생들은 포스터 발표 일정 및 장소를 따로 별도로 공지를 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외 모든 일정, 운영 일정에서 6개월 수년 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공고는 이제 나지는 않고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텐데, 그리고 이제 만약 연구실 배정을 안 받았다가 이제 복학을 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떤 정기 신청 일정을 갖다 따르지 못하니까는 새로 이제 연구실 배정을 받는 기존 졸업 논문 수행 학생 수를 감안해서 이제 배정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제 이미 많이 있다. 그럼 거기에 또 추가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거라는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논문 관리 교수나 이제 전공 주임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하는데, 만약 이제 8월 졸업 예정 학생들,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5월 말인가요? 4월 말쯤에 이제 포스터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PPT 파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PPT 파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동영상 파일로 배치하는 걸로 해서 그 파일을 교수님들이 심사하는 형태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월에 4학년 1학기로 복학하는 학생들이 있죠. 1년을 이제 휴학했다는 거, 휴학했다가 1년 뒤에 이제 복학하는 학생들이죠. 그때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알 수 있는데, 지도교수를 이제 배정받은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휴학하기 전에 지도교수가 배정된 학생들은 복학과 동시 일정에 따라서 논문 연구를 그냥 수행하면 되겠고요. 그래 나는 이제 휴학을 할 거라서 졸업 논문 지도교수 배정 신청을 안 한 사람들, 그런 학생들은 지도교수 배정 받지 않은 학생은 이제 3월 초까지 지도교수를 조속히 결정해서 기준 일정에 따라서 논문 연구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초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아직 등록 학생도 확정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대면으로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아직 그걸 시행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4월 초나 4월 초, 4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 정식 학생, 어떤 등록 학생, 이번 학년도 이제 등록 학생 명단이 확정이 되고, 그런데
현황 파악을 해서 뭐 연락을 주든지 해서 지도교수를 빨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 4학년 2학기로 복학한 학생들은 해당 연도 봄학기에 수행할 일정을 이어서 기존 일정에 따라서 그냥 논문 연구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졸업 논문 관리 교수나 주임 교수가 그 학과장이 이제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졸업 논문 관리가 이제 제가 이제 돼 있는데 저는 앞에 착장에 나왔던 이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이제 평가 성적 관리 원칙. 그러면 이제 그 출석 미비 및 불성실 수행 학생. 뭐 출석이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논문 연구 수행하는 중에서 이제 전체로 모이는 시간이 뭐 한두 번? 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 발표라든가, 그 다음에 과제가 하는 논문 계획서라든가 중간 보고서 제출,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제출 안 했다, 뭐 발표 안 했다, 그러면 뭐 F 학생 되겠죠. 총점과 F 학생 되고,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졸업이 불허되고 다음 학기로 이제 순회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출석 등의 이유가 아닌 여타 이유로 뭐 포스터를 뭐 발표를 안 했다거나 아니 그건 이제 F 학점 제거 점수가 미달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논문 연구 성적이 인정되되 졸업 여부를 이제 교수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단 지도교수가 배정된 후에는 중간평가 불합격 이유를 제외하고 지도교수 바꾸는 것을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을 한다는 거죠. 뭐 나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근데 가능한 이제 한번 배정받은 데서 이제 계속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해서 뭐 중간에 다니다가 나 그만두고 나갈래 뭐 하는 것하고는 또 그래도 하여튼 그래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뭐 한 일정 기간은 이제 근무를 해야 또 옮겨갈 때 또 좋은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이제 배정받은 실험실에서 뭐 종료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세부 운영 사항은 교수 회의 의결을 거쳐서 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 중간 보고서 최종 논문 평가편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완료된 후 졸업 논문 관리 교수가 보완하도록 합니다. 이것들은 뭐 특히 하는 거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졸업 논문 어떤 진로에 대해서 졸업 논문 어떤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이제 사무실로 이제 연락을 주시고, 또 이거 논문 연구를 듣지 않는 4학년 학생들이거나 이제 3학년 학생들에게도 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과 전공 분야로 어떤 분야들이 있느냐. 여러분 알겠지만 화학에서 이제 나오는 분야가 뭔가요? 그럼 화학 전공이면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있고 뭐 생화학이죠. 특별히 또 재료나 나노화학 분야에서 그러니까 숭실대 화학과에서는 총 6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될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는 위와 같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10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남궁미호 교수님은 이제 일반화학 주로 담당을 하셔서 논문 연구에서는 졸업 논문 대상으로 이제 받지는 않으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분은 이렇게 9분이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백경수 교수님은 이제 여기 보면 유기화학으로는 백경수 교수님, 정근호 교수님, 그 다음에 김종훈 교수님, 이제 3분이 이제 계시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으로는 신건수 교수님,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원래 전공은 이제 물리학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중하우 교수님도 이제 나노 재료 쪽이지만 물리화학 교수님이시고, 그렇게 이제 3분이 계시고, 그리고 김재환 교수님이 무기 쪽이면서 고체화학 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익수 교수님이
그 정교하게지만 정교하게 또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매스 스펙트로메트리하고 스펙트로스코프에서 이제 분석적으로 또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진국 교수님이 이제 그 생화 쪽으로 전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이제 어떤 분야가 하고 싶다라는 것다가 좀, 그리고 이제 각 교수님들이 어떤 그 연구 분야가 어떤 내용이더라 하는 것들을 좀 사전에 잘 파악을 하시고, 그 신중하게 자기 진로하고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떤 쪽으로 나는 이제 화학 회사를 취업하더라도 어떤 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고려를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어떤 선택에 어떤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연구실 소개를 할 텐데, 원래는 이제 3월 말, 4월 초쯤에 이제 그 일정이 잡혀 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코로나 사태가 더 만약에 길어지면,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방안으로는 연구실 발표회도, 어떤 온라인으로 하게끔, 그래서 실험실별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동영상을 통해서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제 시청하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걸로. 여러분들 원하면 이제 교수님들을 면담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아마 이거 신청하는 거는 화학과 학생들, 3학년 학생들이라서 또 논문 연구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만약 그 동영상이 제작이 되면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 홈페이지 올리든지, 아니면 논문연구원, 이 과목에 이제 청강생으로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게끔 할 텐데, 만약 올리게 되면 논문연구원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미 지난 것이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구독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아마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는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출석 점수로 들어갈 테니까, 이미 결정이 돼서 지난 일이라 하더라도 들어와서 이제 출석 인정을 받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상해서 이제 졸업 논문 일정에 대해서, 졸업 논문 취지와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조속히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각 실험실 소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